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위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젯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어떤 도구를 의미하는데 보통 프로그래밍에선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구성 요소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용자에게 보여지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출력 컴포넌트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스윙과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도 몇 가지 기본 위젯 클래스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안드로이드 위젯들은 기본적으로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모두 구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뷰라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 문자로 화면에 나타내고자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위젯으로서 우리 스윙 컴포넌트의 JLabel에 대비한다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스윙의 JLabel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표현할 수 있었죠. 다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뷰라는,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텍스트 뷰라는 별도의 위젯 클래스를 사용한다라는 것만 구분을 해둡시다.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표시 용도로, 그러니까 출력 용도로만 사용되어져서 사용자의 이벤트에 반응하지는 않는데, 보통 입력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edit text라는 위젯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윙과 또 대비해 보면 스윙에서는 한 줄로 된 입력을 위해서 JTextField라는 클래스와 여러 줄로 된 입력을 위해서 JTextArea라는 클래스가 따로 제공되어졌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두 클래스의 기능이 모두 다 editText라는 클래스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되 확인 선택 입력 같은 푸시 버튼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것이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어지고, 얘는 거의 J 버튼과 유사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버튼을 상속받아서 뭐 다양한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어져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다른 여러 가지 버튼들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이기도 하다라는 것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예제를 통해서 각 위젯을 사용을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위젯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각종 위젯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었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매번 프로그램을 다시 다 작성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레이아웃 파일만 새로 작성을 해보면서 실행을 위해서는 이 메인 액티비티의 set content view에 쓰여진 이 레이아웃 파일을 교체해 가면서 실행을 해보면서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면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맞겠지만 어차피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 정도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 하더라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더불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레이아웃 파일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현재 activity 언더바 main.xml의 내용은 보다시피 텍스트 뷰가 하나 들어있기는 해요. constraint layout이라는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 들어있는데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새로운 레이아웃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으로 바뀌면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안드로이드라는 항목으로 선택을 해놓고 보기 바랍니다. 초기 화면이기도 해요.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리소스라는 폴더 밑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 밑에 실제 이제 레이아웃에서 사용할 XML 문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레이아웃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 그 폴더 안에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을 포함하게 되어져요. 생각을 해봤을 때 단말기를 수직 방향으로 세웠을 때와 수평 방향으로 뉘었을 때 각각 화면 배치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뭐 혹은 어떤 언어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 다양한 리소스 파일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지는 뒤에 가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간에는 레이아웃이라는 폴더 밑에 새로 만들기를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새로 작성하도록 해봅시다. 자, 파일 네임으로는 텍스트뷰 테스트.xml이라고 이름을 주어줘 봅시다. 이런 식의 이름이 뭐 그리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차피 우리가 테스트용 XML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루트 엘리먼트에다가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걸로 합시다.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컴패티블 되어 있죠. 뭐 호환성을 고려한 형태의 위젯 클래스가 별도로 제공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테스트 상황에서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에요. 그냥 최상위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를 바로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시다. 오케이 눌러주면 코드가 작성이 됐죠. 자, 현재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컨테이너만 하나 덜렁 포함되어져 있는 빈 XML 문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 뷰라는 위젯은 글자들을 나타내주는 위젯입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사용자가 원하는 텍스트를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젯인 것이죠. 뷰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텍스트 뷰가 이벤트에 반응해서 어떤 동작들을 하게끔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텍스트 뷰라는 클래스는 다른 에딧 텍스트나 버튼이라는 클래스의 부모 역할을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력 이벤트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자식 클래스에서 활성화되어질 뿐 텍스트 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정도 확인을 해둡시다. 이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새로운 요소들을 집어넣는 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팔레트라는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코드 뷰와 디자인 뷰를 한 번에 보는 게 조금 복잡하다. 화면이 좁아서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냥 디자인 뷰로 가가지고서 보면 필요한 팔레트들이 다 펼쳐져 있기도 하죠. 자, 이 커먼이라는 항목에 가보면 제일 상단에 텍스트 뷰가 있네요. 자, 텍스트 뷰를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서 흰색 영역에 놔주면 텍스트 뷰가 하나 추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각 위젯을 설명을 할 때 소개되어지는 속성 정보는 기본적으로 XML 문서상에서 사용되어질 그 속성 이름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뭐 set 어쩌고 get 어쩌고와 같은 이제 추가의 메서드들을 이용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API 문서에 가보면 각 속성과 그 속성에 대응하는 메서드들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 한 번씩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 뷰의 뭐 기본적인 속성 몇 가지 보면 텍스트라는 속성이 텍스트 뷰 상에 표시되어질 문자열을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화면의 텍스트 뷰 객체를 통해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것이 텍스트라는 속성이었었죠. 자, 텍스트 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텍스트를 봅시다. 현재 텍스트라는 속성은 텍스트 뷰에 나타날 문자열을 설정하는 속성이죠. 자,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한번 입력해 봅시다. 텍스트 뷰 연습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코드 뷰에서 보면 내가 텍스트 속성에 지정한 문자열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XML 코드를 보면 각각의 태그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속성 이퀄 값의 형태로 속성 값들이 설정되고 있죠. 이 텍스트 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안드로이드에서 지정한 텍스트라는 속성에 텍스트 뷰 연습이라는 속성 값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머지 다른 요소들과 구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글자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해봤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니까 뭐 확대 버튼 눌러서 좀 키워볼 수는 있지만 글씨 크기를 먼저 바꿔봅시다. 텍스트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서 50sp 정도 부여해 봅시다. 큼지막하게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의 에뮬레이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면 픽셀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50픽셀이라는 것이 여전히 작을 수도 있고 지나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적절한 크기로 설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SP라는 단위가 어떤 크기를 갖는지는 우리 뒤에 가서 다시 좀 단위 부분들을 정리할 때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글씨 크기는 SP라는 단위를 이용을 해봅시다. 텍스트 뷰상에 표현되어질 글자의 색깔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백그라운드 컬러 설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6진수 6자리 혹은 8자리를 기본으로 사용을 해서 각각 표시할 문자열의 색상을 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뷰 가가지고서 글자 색깔 정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 선택을 해가지고서 어떤 색상 코드 값을 여기다 샵 해가지고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 앞에 부분 사각 박스 부분 눌러가지고서 원하는 색깔을 직접 선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컬러 선택해 16개 중에 선택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류의 컬러 조합들을 선택을 할 것인지를 골라놓고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형태로 작성을 해봐도 좋습니다. 자, 원하는 색깔 선택하고 선택이 끝났으면 ESC 눌러서 나오거나 바깥쪽 아무데나 눌러주면 되기는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경색 설정하는 건 다뤄봤었죠. 백그라운드라는 뷰의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어요. 이제 백그라운드 가서 역시 예를 들어서 색깔 조합이 좀 웃기게 되긴 하겠지만 봅시다. 옅은 노란색 정도 선택을 해주고 놔주면 연노랑 바탕에 파란색 글자로 텍스트 뷰 연습이라고 설정된 걸 볼 수 있어요. 글자의 유형을 설정을 하기 위해선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스타일의 기본 속성 값은 노멀이라는 값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굵은 글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볼드, 기울인 글꼴로 표현하려면 이탈릭, 굵으면서 기울인 글꼴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볼드 속성 값과 이탈릭 속성 값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 그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비트와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속성 값이 하나의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상수 값들이 이 비트 필드 형태로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비트와 연산자로 묶어주면 두 개의 속성 값이 동시에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텍스트 뷰의 속성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항목 봅시다. 자,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노멀이라는 값이 되어 있죠. XML 코드에 가서 보면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적용은 안 되어 있어요.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기본 값으로 노멀이라는 값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글자 색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검정색, 또 바탕색은 기본적으로 흰색이 적용됐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겠죠. 각각의 시스템에서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마다 테마라는 기능들이 있어서 또 거기서 지정한 기본 값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을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디자인 뷰가 가지고서 그래서 현재 텍스트 스타일 부분을 선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스타일을 설정을 할 것인지를 지정해 볼 수 있고 이 앞에 깃발 부분을 눌러주면 현재 체크박스 형태로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볼드, 두꺼운 글씨로 할 것이냐. 자, 볼드랑 노멀은 같이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두꺼운 글씨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울인 글꼴로 할 것인가, 아니면 두껍고 기울인 글꼴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바로 선택을 해서 적용 눌러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볼까요? 볼드와 이탈릭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한 번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굵은 채로 기울인 글꼴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XML 코드로 입력할 때 보면 여기에다가 공백 부여하지 않고 다 붙여서 써준다라는 것만 주의합시다. 자, 그 다음에 글씨체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입페이스라는 속성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속성에다가는 어떤 특정 글꼴을 직접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환경이라는 거 보면 데스크탑처럼 다양한 글꼴들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 글꼴 같은 것들을 논리적 폰트 혹은 대표 글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뭐 보통 일반 글꼴이 노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산세리프, 세리프, 뭐 모노스페이스, 뭐 이런 논리적 글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뭐 세부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시스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명조체 스타일인지 뭐 고딕체 스타일인지 뭐 혹은 뭐 고정폭 글꼴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타입베이스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타입베이스 옆에 여기 삼각형 부분을 눌러주면 역시 어떤 형태로 글씨를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이 노멀이라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산세리프 체로 바꾼다라고 하면 고딕 스타일의 체로 표현이 될 것이고, 세리프체다라고 하면 보통 삐침이 있는 글꼴들을 가리키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명조체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노스페이스라고 하면 고정폭 글꼴을 나타내 주는데, 여기 텍스트 연습 끝에다가 WIH라고 해봅시다. W나 H는 뚱뚱한 글자인데 반해서 I는 홀쭉한 글자이잖아요. 글자의 너비를 꽉 채운 그런 알파벳인데 반해서 I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홀쭉한 알파벳이잖아요. 모노스페이스는 모든 알파벳을 표현하는데 똑같은 너비를 할당을 해가지고서 알파벳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보통 프로그램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 줄 맞춰서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노스페이스 글꼴들을 주로 사용을 하죠. 반면에 세리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져요? W나 H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I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할당하도록 해서 각각의 다양한 폭을 갖는 각각의 알파벳 문자마다 다양한 폭을 지정을 해서 좀 더 가독성 있는 문서가 될 수 있도록 지정한 글꼴이기도 해요. 역시 산세리프 같은 경우도 보면 글자의 폭이 서로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보통은 뭐 산세리프나 세리프, 즉 고딕체 스타일이냐 명조체 스타일이냐 정도 선택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문자열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를 연습해 봅니다 라고 입력을 해 봅시다. 자, 하나의 텍스트 뷰는 기본적으로 한 줄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줄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실제 우리 단말기를 수평 방향으로 눕힌다 라고 한다면 한 줄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수직 방향으로 세우면 한 줄에 다 못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밀려나서 다음 줄로 내려가서 봅니다 라는 문자들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텍스트 뷰 밑으로 뭔가 다른 항목들을 배치했을 때 뭔가 이게 밀려나는, 정렬된 상태가 좀 흐트러지는, 텍스트 뷰에 출력할 내용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 한 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정렬 상태가 좀 흐트러져 버리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수평 상태의 배치와 수직 상태의 배치를 완전히 XML 문서를 따로 둘 수도 있지만, 똑같이 수직 상태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표시되어질 내용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처리해 볼 수 있는 것이 싱글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싱글라인 속성을 기본값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싱글라인을 설정을 해서 true 값을 설정을 하면 무조건 한 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단말기 방향을 수평 방향으로 놓으면 당연히 한 줄에 들어가니까 한 줄에 다 표현이 되지만 단말기 방향을 수직으로 세웠을지라도 밀려나지 않고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물론 다 표현이 안 되어지니까 표현이 안 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점점점에서 말줄임표를 통해 가지고서 생략을 해주는, 여기 내용이 생략되어졌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싱글라인을 통해서 한 줄로 표현하게 되면 한 줄을 넘어서는 텍스트에 대해서 현재 텍스트 제일 끝쪽에 말줄임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줄임표의 위치를 바꿔볼 수 있어요. 일립사이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스타트 쪽에 놓으면 말줄임표가 앞쪽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유지가 되어지죠. 자, 이 부분을 end라고 하면 아까 기본값처럼 제일 끝에 말줄임표가 생기고, middle이라고 하면 중간의 내용들을 줄여주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립사이즈를 none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말줄임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줄임표 부분들을 어디에다 넣을 것인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 말줄임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지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mainActivity.java에 가서 현재 setContentView의 내용으로 뭘 집어넣어 줘야 돼요? activity_main이 아니라 새로운 상수값 점 하기를 현재 textView test.xml을 적용을 해라 라는 형태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실행 눌러서 확인해 봅시다. 자, 보면 위젯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에 텍스트 뷰를 연습해 봅니다 라는 하나의 텍스트 뷰가 출력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텍스트 뷰 언더바 test.xml에 가서 텍스트 뷰 하나 더 집어넣어 봅시다. 자, 또 집어넣었어요. 자, 얘도 자, 앞에 있는 텍스트 뷰와 두 번째 있는 텍스트 뷰,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가 두 개 들어있는데 두 텍스트 뷰들은 서로 다른 객체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속성들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각각 설정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얘 글씨 크기 설정한다든가 글씨체 바꾼다라든가 이런 똑같은 작업을 또 해준다라고 했을 때 매번 얘를 선택하고 속성 창을 통해서 일일이 바꾸는 것은 좀 번거롭겠죠.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XML 코드로 가가지고서 내가 필요한 속성들만 빠르게 복사해 올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글씨 크기는 50SP다. 뭐 이거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더 먼저 오거나 더 나중에 오거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으로 텍스트라고만 써봅시다. 자, 스필트 뷰로 가서 봅시다. 현재 위에 있는 첫 번째 텍스트 뷰와 다르게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뷰는 훨씬 더 짤막하죠. 자, 짤막하지만 현재 레이아웃 언더바 위스 속성이 매치 페런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텍스트 뷰도 다 부모 너비만큼, 그러니까 부모 영역을 꽉 채우는 형태로 영역을 할당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텍스트 뷰에다가도 자, 아래쪽에다가도 배경색을 복사해서 저장을 해 봅시다.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에 노란색 박스 부분을 눌러주면 선택 상자가 나오죠. 자, 선택 상자를 통해서 약간 주황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주황색으로 바꿔보면 이제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두 번째 텍스트 뷰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내용물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때 이것을 정렬이라고 그럴까요? 이 텍스트라는 문자열의 위치를
뭐 가운데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는가 보면, 자, 일단 디자인 뷰 가서 봅시다. 현재 이 텍스트에 대한 속성 중에 그래비티라는 속성이 있는데, 중력 방향을 지정하는 뭐 그런 속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여기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거에 왼쪽 벽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깃발 부분 눌러서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수평 방향의 가운데다가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가운데 정렬 빼고 라이트로 넣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정렬하라, 오른쪽으로 정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백이 현재 레이아웃 위드 하이트는 나를 영역에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되어 있는데, 자, 이 텍스트 뷰에 있어서 현재 레이아웃 하이트, 그러니까 높이 부분을 300dp라는 좀 넓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뷰의 크기에 비해서 뷰의 내용물이 작다라고 한다면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서 바꿔볼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하고 아래쪽하고 오른쪽 아래라 하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내려가겠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그래비티 속성 눌러서, 자, 이번에는 정 가운데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현재 가로 방향으로도 가운데 와야 되고 수직 방향으로도 가운데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방향, 수직 방향에서 각각 가운데 와라 라는 것은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센터라는 항목이 있어서 어플라이 눌러주게 되면 코드 뷰에서 보면 현재 그래비티 속성의 센터 가면 가로, 세로 방향에서 모두 다 가운데 오도록 하는 뭐 그런 설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비티라는 속성은 현재 내 영역 안에 내 내용물을 어디에 배치시킬 것이냐와 관계되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높이를 복원해 봅시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랩 컨텐트라는 것이 이 텍스트 뷰의 글자 높이만큼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니까, 자, 이제는 수직 방향의 가운데라는 것이 뭐 의미가 없을 거예요. 뭐 이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폭조차도 랩 컨텐트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랩 컨텐트라는 것이 내 내용물 크기만큼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니까 역시 어느 쪽 방향으로 치중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패딩 속성도 다뤄봤었죠? 패딩 속성하고 같이 결부해 볼까요? 패딩이 안쪽 여백이다 라고 했었죠? 모든 여백을 100dp로 주어 봅시다. 100dp로 주고, 자, 그래비티 속성을 가운데에 두지 말고 오른쪽 아래에 치중하도록 해볼게요. 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얘도 보면 그래비티가 적용되어지기 전에 먼저 패딩 속성이 적용이 되는 거죠. 즉, 내 내용물이 있고 이 내 내용물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각각 100dp만큼의 영역을 여백으로 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용물이 들어갈 여백은 이만큼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패딩 속성을 주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래비티 속성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비티 속성과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것이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는 속성도 있어요. 자, 레이아웃 언더바가 붙었으면 어떤 속성이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나의 컨테이너에게 요청하는 속성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냥 그래비티는 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비티는 내 안에 내 내용물을 어느 쪽에 치중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것이라면,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는 것은 나를 내 컨테이너 어느 쪽에 지정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가요? 비교할 수 있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코드 뷰 가서 일단 패딩 속성은 다시 없애볼게요. 패딩 속성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드 하이트를 각각
200dp, 300dp 정도 두어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아까 그래비티 속성을 right bottom 했기 때문에 텍스트는 아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layout underbar gravity라는 속성이 있어요. 현재 이 텍스트 뷰에 대해서 지금 선택된 게 두 번째 텍스트 뷰인 거죠. 이 텍스트 뷰에 대해서 layout underbar gravity 속성 값을 선택을 하기를 가로 방향의 중앙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얘를 현재 선택되어진 텍스트 뷰를 부모 영역의 가운데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내용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기에 배치하겠다라는 거죠. 자, 같은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right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신을 오른쪽에 배치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텍스트 뷰 객체에 대해서 프로그램 코드에서 설정되어진 문자열들의 값들을 뭐 얻어오거나 바꾸거나 뭐 이런 처리들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텍스트 뷰라는 것이 클래스이니까 그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텍스트 뷰에 설정되어져 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혹은 텍스트 뷰에 새로운 문자를 설정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텍스트 속성의 값을 설정한다 혹은 가져온다 라는 의미로 setText, getText라는 메서드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밖에 문자열 관련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API 문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제는 다음 영상 에딧 텍스트 부분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